그 이상적인 그 이야기들이 뭐냐면 일단 양반제도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토지제도를 아주 급진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상업을 키워가지고 대상인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대상인으로 하여금 뭐 학교도 짓게 하고 마을에 거량도 짓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오늘은 철학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용후생학파라고 하는 우리가 중상학파라고도 하고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배우자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북학파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북학파라는 말은 이 이용후생학파의 한 사람이었던 중인 이제 박제가가 정조 2년에 청나라에 갔다 와가지고 북학의라는 글을 써서 이제 임금에게 올린 돼서 이들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북학파라고 합니다. 이 북학파, 이용후생학파, 중상학파죠. 조선이란 나라는 그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을 중시하고 상공업을 상당히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근본이고 이 상공업은 끄트머리다, 말이다 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억제를 했습니다. 그 사상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농업은 직접 농민들이 노동을 해가지고 생산물이 나오는데 상업이나 뭐 이런 거는 직접 노동에 의한 게 아니라 이 노동하지 않고 이 고관에서 이익을 차지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철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철학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업이 활발하지 못하면 농업도 발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일련의 순환 과정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조선의 이제 유학자들은 농업만 우대하고 상업을 상당히 이제 천시를 했는데, 그러다 이제 조선 후기의 사회가 이제 위기에 빠지니까 이용후생 학파에서 이제 상업뿐만 아니라 이 공업도 중시해야 된다, 뭐 무역도 중시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들을 내놓게 됩니다. 왜 이제 청나라 문물을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조선 후기에 뭐 인물성 동의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과 물, 사람 이외에 뭐 짐승이나 온갖 사물의 성질이 같으냐 다르냐라고 하는데, 이 논쟁이 100년 이상 가는 논쟁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청나라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명나라가 망하면서 조선의 사대부 유학자들이 청나라를 형식적으로는 사대했지만 속으로는 청나라를 오랑캐의 나라로 여겨가지고 인정하지 않게 되죠. 아주 이중적인 처신을 보이게 되는데, 이 북학파들은 청나라를 인정하자, 배우자, 청나라가 우리보다 문물이 발달했으니까 배우자라고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충격을 준 그 이론이었죠. 그 대표자가 이제 유수원이라는 이제 학자인데요. 그 유수원이 쓴 책이 우서라는 거죠. 우자는 우아할 우자라는 건데, 우아하다는 게 뭐냐면 뭘 적중하지 못하고 두루뭉실하게, 그러니까 한낱 이상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우서의 첫머리에 보면은 우서가 문답 형식으로 돼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이게 실제로 시행되리라고 믿고 쓴 거냐 하니까 유수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서라는 책 이름을 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상적인 그 이야기들이 뭐냐면, 일단 양반제도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토지제도를 아주 급진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어떤 특이한 주장들을 하냐면, 우리가 상공업을 억제하는데 상업을 키워가지고 대상인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대상인으로 하여금 뭐 학교도 짓게 하고 마을에 거량도 짓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기부에 인색하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만, 뭐 미국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수조 원씩 기부를 하잖아요. 바로 이제 상업을 오히려 융성하게 해가지고 이 상인들로 하여금 사회에 환원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아주 대단히 이제 획기적인 주장들을 이제 하는 거죠. 유수원 얘기인데, 사실 이제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그런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글로 이렇게 소통하는데,
나중에 유수원이 우서라는 책을 쓴 게 유수원이 당파가 이제 소론이기 때문에 당시 소론가 사람들이 이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소론은 당시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상당히 사회 개혁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유수원의 우서를 본 사람들이 당시 이제 이종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이종성이라는 인물, 그 소론이죠. 그 이종성이 영조에게 유수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귀는 먹었지만 대단히 훌륭한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니까 또 이광좌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영조 때 그 영의정을 역임한 소론이죠. 또 이광좌라는 분이 자기도 읽어봤는데 대단히 훌륭한 책입니다. 라고 이제 영조에게 천거해가지고 영조가 그럼 한번 불러 올려라. 라고 해서 영조 앞에 불려왔는데 서로 이제 필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필담을 하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유수원이 주장했던 이런 사회개혁, 뭐 양반제로 철폐하자 이러니까 당시 뭐 양반들이 자기네 주권을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영조 31년에 나주벽서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 나주벽서 사건이 뭐냐면 전라도 나주 객사에 영조의 정치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벽서가 한 장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대자보가 붙은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 뭐 대자보로 시국을 비판하면 그 범인 찾기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뭐 글을 아는 양반이 붙이겠지 일반 상민들이나 노비가 붙이지는 않겠죠. 그리고 노론이 붙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국의 불만을 품은 소론이라든지 남인이라든지 뭐 이쪽 사람들이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범인이 잡혔는데 이제 소론 강경파로서 영조 집권 이후에 30년 이상 이제 유배 생활하던 뭐 사람이 이제 붙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니까 영조가 거의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엄청 죽이는데 이때 이제 유수원도 이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사형을 당하죠. 근데 유수원의 이름이 연루자에게 나왔을 때 유수원을 갖다 막 비판하니까 그렇게 옹으로 해. 난 유수원이 진짜 충신이라고 본다. 난 유수원하고 같이 죽게 되면 영광이다. 이럴 정도로 그 유수원은 당시의 소론 계열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뛰어난 사상가고 그 아주 훌륭한 개혁 정치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수원은 소론 강경파로서 노론에게 사형당한 그런 인물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용하던 국사교과서에서 유수원을 갖다가 노론이라고 거꾸로 서술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거짓말로 팩트 자체를 속여가지고 마치 이제 노론도 아주 사회개혁 세력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제 가르치다가 저희 같은 학자들이 비판을 하니까 2007년도부터 나온 교과서에는 노론이란 말을 빼버린 이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수원은 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전부 다 노비로 전락했으니까 아주 이제 비참한 말년을 그 생애를 보냈던 그런 인물이죠. 그 유수원의 개혁 사상은 흔히 이제 박지원이 이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제 박지원의 열하일기나 이런 책 보면 박지원도 상당히 이제 사회 개혁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박지원이 사실상 또 이제 활동하는 거 보면 양반가 자손인데 별로 이제 양반으로서의 티를 안 내고 중인이라든지 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스스럼 없이 이제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지원과 함께 개혁 사상을 주창했던 인물이 이제 박제가라고 보고 있는데 박제가는 정조 때의 유명한 사검서 중에 한 분이죠. 사검서는 규장각의 검서관을 뜻하는데요. 정조 임금이 즉위하자마자 서울호통법이란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울 서자들도 배술길에 나올 수 있게 하는 법, 이란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당시 4명의 유명한 서자들이 있었어요. 박제가 물론 포함되고요. 그 조선에서 그 당시 그 안 읽은 책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동무, 유독공, 서류소 이 4명의 서자들이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서자기 때문에 어차피 배술길에는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면은 이 4명의 서자들이 당시 어떤 양반들보다 훨씬 높은 이 학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자라는 이유로 이제 등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바로 정조가 이게 서울 호통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사검사를 갖다가 규장각에 특채라죠. 근데 조선이란 나라가 보면은 관료 정원 늘리기가 상당히 힘든 나라예요. 정조가 이 4명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규장각에 검사관 자리를 만들어서 이 사검사를 특채를 하게 됩니다. 그 날짜부터 조선의 지식지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덕무 같은 경우 스스로 쓴 자기 자신의 짧은 일대기가 간서치전이죠. 이 간서치전이 뭐냐면 간자는 볼간자고 서자는 책서자고 치자는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매니아 그런 뜻인데, 그야말로 책만 보는 매니아란 뜻이죠. 그게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덕무는 당시 뭐 한양에 있는 책은 안 본 책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안이 가난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이덕무에 대해서 쓴 글들이 있는데, 그 쓴 글들을 보면은 하루 뭐 이덕무를 찾아갔더니 제자들하고 글을 읽고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식사는 하셨냐라고 하니까 굶은 지 이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 조선의 이 풍경들을 생각해 보면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서자라는 이유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덕무가 당시 박제가하고 나눈 일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돈 벌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땜빵해 주면 어떠냐. 그러니까 보니까 뭐 각종 그릇이나 깨진 거 다 떼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잘못 쓴 시 고쳐줍니다 라고 하면은 돈 많은 양반가에서 우리를 쓰지 않겠느냐 라고 한 이야기 나눈 일화들이 있을 정도로 학문에 대해서는 최고 자신이 있었는데, 서자란 이유로 쓰이지 못하던 걸 갖다가 정조가 특채를 하니까 단번에 조선의 지식지도가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때 이제 바로 박제가가 청나라에, 이덕무도 청나라에 갔다 오는데요. 청나라에 가가지고 청나라가 당시에 상당히 이제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되죠. 구체적인 뭐 얘기들은 뭐냐면, 청나라 가보면 지금도 저 북경에 유리창가라는 곳이 있어요. 그 유리창가라는 곳에 가보면, 그 유리창가는 그 인사동 비슷한 곳인데, 지금은 이제 유리창가에 주로 이제 골동품 상만 많이 있습니다만,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유리창가에 갔을 때 그 당시 중국 서점이라고 고서리 좀 팔고 하는 서점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덕무나 이 박제가 같은 사람들이 남긴 당시 이제 북경 기행문을 보면은 그 유리창가 그쪽에 거대한 서점이 뭐 한 6개 정도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박제가가 청나라를 다녀와 가지고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배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북학의라는 글을 써서 이제 정조 임금에게 올립니다. 이 북학의에서 박제가는 청나라와 우리가 통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이 소상공인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당시 서자들이 주장했던 것, 그리고 이제 정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이 됐는데, 정조 임금이 독살혈 끝에 세상을 떠나고 사도세자를 죽였던 노론벽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런 논의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죠. 박제가에겐 어떤 일화가 남아있냐면, 박제가가 나중에 이제 정조 때 성장했으니까 이제 노론이 정권 잡고 나서 정조 때 성장한 인물들은 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산 정약용 집안도 풍비박산이 나고, 이 박제가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죽이지 못하고 겨우 살아나는데, 이 노론 일파에서 겨우 살아난 박제가에게 이제 일종의 뭐 요즘 말로 하면 오다를 하나 주는데, 그게 뭐냐면 북경에 가서 주자가 집주한 사서를 좀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에 가서 주자 집주 사서를 구하려고 하니까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가 이 당시에 노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주자의 고향인 중국에서도 구할 수 없는 책을 갖다 여기에서는 신주란지처럼 모시면서 그 주장만세를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용후생 학파도 노론 일파에 의해서 전부 다 제거가 되고 결국은 휘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실학자들이 주창했던 뭐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라든지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들이 나중에 다 이제 개화 사상으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개화 사상을 꽃피우는 아주 중요한 자양분이 됩니다. 또한 우리 조선 후기사가 노론 일당 독재로 공리공담이나 일삼고 있을 때 이 실학자들이 실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삶을 아주 아파하고 이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이 지식인들이 고민해가지고 내놓은 개혁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도 여러 이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 특히 지식인들이 이 당시에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게 배울 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죠.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볼 때는 이 지식인들이 가난한 농민들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봤다는 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점을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지식인들이 전범으로 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훌륭한 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